자, 45번. 선순위 임차인을 때 경매 사이트를 비교 분석하였고 추가 인수가 없는지 잘 확인을 했는가 봅니다. 확인했는가. 자, 20에 751. 25에 751. 자, 세종시네, 그죠? 세종시에도 49%입니다. 이 웃긴 이야기죠. 작년 재작년에도 세종시 엄청 나왔죠. 그죠? 뭐, 보통 뭐 10억 단위가 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반타락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49. 하나 사놓으세요. 49%는 괜찮네. 세종시에. 34평짜리 아파트인데, 20에 752. 자, 봅니다. 세종시다. 세종시. 뭐고? 자, 세종시. 그죠? 세종시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25평. 그죠? 25평이고 6억 8천인데 49%가 떨어졌다. 10% 보증금이다. 그죠? 이는 법인이다. 법인이 갖고 있다가 부채가 많아서. 자, 이거 봅니다. 매각이 뭡니까, 이거? 이 사람 좋다는 거죠? 5억 300에 샀다. 근데 혼자 한 걔네 외롭죠? 아이고, 뭐 잘못됐나? 이러면 걔네 이 시세 분석 잘못낸 거. 이 당시에 한 4억밖에 안 가는데 지가 5억 쓰고 난 걔네고 막 혼자고, 여보야, 복덕방 중개업소 가도 지금 4억 3천 주면 산다. 근데 당신은 뭐 경매장 가서 5억이나 주고, 나는 그래도 74% 싸게 샀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이거는, 높을 때 이야기고, 지금 2021년, 이제 최고점 이야기고, 그 지금 3억 3,300까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1년, 여기 막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 세종시 건데, 여기 보니까 뭐 적어놨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매각 물건, 자, 세입자가 지금 얼마인가? 1억 7,200 주고 있어요. 1억 7,200에 전입입자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고, 그죠? 빠르고 지금 1억 7,200 주고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자기가 임차권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선순위다. 내가 보니까 선순위네. 선순위인데 문제는 요 늘리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인데 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월순 을구 4번 임차권 등기 주택 형태가 있다. 1억 7천이고 전입 확정은 빠르더라.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자, 이건 항상 하는 이야기고요. 해당 물건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상 부기 등기가 되어 있다. 구임대주택법 왜냐면은 이게 좀 거리 그렇네. 아이고, 이상하게 이게. 자, 옛날 구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분양 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10% 입찰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합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좀 특이한 아파트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 아파트는 세입자가 나 우선 사겠다 이래 안 됩니다. 떨어질 때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가 뭐 5억이었어요. 전입 확정이 빨라갖고. 그래 7억에 샀습니다. 샀는데 누가 7억 5천 사고 제가 떨어졌어. 이정도 비싸. 그러면 내가 7억 5천에 사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공공건설 이런 주택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보통 써놨어요. 매각문에서. 그러면 네가 우선 분양 자격이 있고 이런 임차인이 되면은 10%를 네가 손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7억 5천에 니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가 이제 할지 모르겠어요.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매수 신고는 한 번만 해라.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1억 7,200짜리가 돈이 있으면 하겠고 없으면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게 6억 8천이 3억 3,300인데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좀 싸죠, 그죠? 쌉니다. 그러면 시세가 얼마나 할까요, 이게? 대강 84.98이니까 뭘 누릴까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볼까? 네이버. 일단은 시세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실거래가에 지금 얼마에 나오는지. 이거 보니까 대강 2층, 이건 빼비고
9월 달에 5억 2천, 4억, 대강 얼마 보면 되겠습니까? 좀 낮은 거. 한 4억 5천, 경매니까 그죠? 한 4억 5천 정도는 뭐 매매가 안 되거나 싶으네, 느낌에. 한 4억 5천 정도는 뭐 4억 5천, 한 4억 한 7천 정도. 뭐 그 정도 매매가 된다고 보면은 요번에 낙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그게 아마 시세는 아마 이 정도는 팔릴 것 같아. 낙찰 받으면. 그러면 얘로 아마 이 정도 한 3억 5천에 사면은 싸게 사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옛날 비하면 한 쏟고 산다 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자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추가 인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자, 추가 인수는요, 항상 이걸 보면 됩니다. 이 선순위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상 배당표를 딱 보시고 옥션에 그거는 자더라고. 요 본건에 확정일자 임차인이 다 받아간다 해가지고 요 앞에 세무서가 지금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는데 더 또 조심을 하면은 법원에 가서 요 이런 내역을 교부권자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세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아마 뭐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은 없을 것 같는데 이 세입자가 전입일자가 너무 빠르잖아. 지금 9년 전 아닙니까? 9년 전까지 앞서가지고 뭐 체납이 있다, 법정기일이 있다, 이거는 좀 어린 애 같아요, 느낌이. 9년 전까지 앞서가지고 세무서가 들어오면은 요 만약에 압류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압류도 없고 너무 세입자가 빨라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막 큰 무리수 없이 낙찰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낙찰 받아도 된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하나 세종시에 하나 사놔야 되겠다. 그만 사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46번인데, 46번은 자 10분 쉬고 하신다. 55분이네요. 자,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지 확인을 잘 했는가. 주민자치센터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경공매 물건은 가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 하든지, 보통은 옥션은 지적션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참고해도 별 그동안에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자, 한번 봅니다. 이 주소가 여기는 뭡니까? 전입시대 똑같은 주소인데 여기는 없다. 그죠? 없다. 그죠? 1503호, 104동에 1504호 없다. 또 여기는 뭡니까? 104동에 1503호인데 여기는 뭐라고요? 있다. 이래죠? 그러니까 이 새 도로명 주소를 하니까 보통 있고, 옛날 구주소를 하니까 또 없고, 또 여러분들은 또 막 아무렇게나 쓰죠. 여기도 구주소 쓰는 사람도 있고, 새 도로명 주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 구주소 쓰니까 없다. 그래가지고 아, 이 선순위가 없는 거네. 아무도 없네. 이런 낙찰 받았는데 실제로 이게 맞습니까? 틀린 거지. 요거로 보면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잘했다. 이런 거를 이제 잘했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니다. 원장님, 사건 번호 공매인데 공실입니다. 공실입니다. 그죠?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뜨린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당진시에 이게 이제 50% 뜨리는 뭐 공매가 있는가 봐. 아마 어제 입찰을 한 것 같는데 어제 마감이 돼가지고 요거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시세가 지금 7,900만 원이고 전세는 1,000에 40, 6,000이고 한 7,000, 7,900이니까 3,350원 싸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선수님 없으면은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순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선순위가 있는가 없는가. 공매다, 그죠? 공매. 수업 좀 듣고 하지? 네? 수업 듣고 가. 예, 아닙니다. 사장님. 저 우리 건부장 잘 보시다. 우리 새마을 금고 건부연부장.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잘 뵙겠습니다. 예. 요새 대출 제도 이야기 좀 해주고 가야 되는데.
자, 지금 한 건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진행 상태 전체 어제 마감했으니까 전체 눌러가면 뭐 나올 겁니다. 자, 요거를 아마 원래는 이게 언제 끝나죠? 이게 언제 돼야 나옵니까? 이게 20일 날 어제 5시까지 마감을 하고 어제 오늘 11시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명확 결정은 24일 날 12월 4일 날 하겠다. 지금 이야기죠. 다시 안 보이니까. 자, 마감 언제 한다고요? 어제 5시. 개찰은 오늘 아침 11시인데 지금 11시 넘었죠, 지금? 넘어도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한두 시 돼야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명확 결정은 땅땅땅 언제 들어가면 12월 4일 날. 보통 한 2주 지나고 월요일 날 18시입니다. 이게, 전에는 한 주인데, 이제 지금은 2주 정도 시간이 조금 있어요. 왜냐, 그럼 농지증 같은 거 제출하는 시간이 막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재산 명세를 이렇게 보니까, 자, 재산 명세를 보니까 압류니까,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자기는, 자, 있어요. 있고, 전입세대 열람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자,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럼 저는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없으면. 이 보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요 번호를 끌고 가지고 어디 가면 됩니까, 지금? 지수는 또 갑니다. 그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수 옵션에 가서 한번 보죠.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수 옵션 가서 통합 검색에 넣고 검색을 하면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나오죠? 이번께는 뭐, 떼놨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사이트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제죠,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경쟁 있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하는 것도 더 잘해도 뭐 안 돼. 너무 있으면 나도 갖춰놔야 되겠죠. 그게 빠지니까 또 이러 가야 되죠. 자, 한번 보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요 오른쪽에 전입 세대 열람 여기 있죠, 이거. 눌렸습니다. 그럼 세대주가 있다, 없다, 지금? 있다, 아닙니까, 지금? 있으니까, 지금 이제 조심해. 2022년 5월 9일, 자, 외웁니다. 2022년 5월 9일이고, 그 다음에, 옥션은 조금 전에 열람한 거, 공매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재산 명세를 보니까 22년 5월 9일인데, 이 딱 맞는 이야기죠. 자, 그게 맞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날짜보다, 이 압류 설정일자보다 빠릅니다. 지금 보니까. 빨라요. 빠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순위다 봐야 되겠죠. 이날보다 빠르죠. 세무서보다. 그럼 선순위다 맞고, 그러면 선순위 전입자가,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선순위는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아니고, 선순위 자기도 알아요. 동사무소 자기도 가서 또 띠받고 다 아는데, 이 답사를 가니까 소장을 만나고 했더니 3개월 전에 이사하고 없대요. 그럼 이사하고 없는데, 문제는 이사를 하고 없는데,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더냐 물어보니까, 등기부를 띄보니까 안 했더래. 자, 안 하고 나가삐면 어디 됩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럼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고, 그럼 증거는 어찌됐 했더니, 빼꼼 내다 보니까 다 비어있더래. 짐도 없고.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놔라. 나중에 이제 싸움할 때는, 지는 대항력이 딱 주장할 거고,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입이 되어 있지만은 대항력은 없다. 그 소장, 그러면 녹음해놔나기는, 그건 안 했대, 또. 그런 거 하는 게 없겠죠, 저. 뒤에 이제 법정에서 만나면은, 지는, 나는 전입이 되어 있고, 그러고 이제 소송하기 며칠 전에 베개 같은 거, 뭐 가구 좀 책상 몇 개 또 닦아 엮고 할 수가 있겠죠. 퀴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싸움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공실인 그 사람이 좀 불리합니다. 3개월 전에 벌써 나갔다고 벌써 소장이 막 그 정도 얘기하면은 좀 불리해요. 불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대항력은 상실인 거 아니냐. 뭐 한두 달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3개월 전에 벌써 나와삐고 지금 낙찰 받기 본게는 나와삐고 그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 자, 우리 대항력은요. 대항요건 자 외웁니다. 대항요건은 뭐냐 그러면은 전입과 점유입니다. 선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요거는
전입하고 점유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점유를 이탈하는 게 참 이게 없다 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막 소장이 정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막 사흘 들어가서 찍어봤다 한 달 동안 찍어본 게네 막 맨날 비어 있더라. 예, 창문에 빼고 본 게네 비어 있고 막 아무도 없고. 그럼 우리가 나갈 때 주택 입장 등기하고 나잖아 보통. 주택 도지보증공사 다 주택 입장하고 등기하고 다 나왔죠. 그리 해야 맞는데 이거는 이제 세입자가 모르는 겁니다. 아 등기 안 해도 내 전세 뭐 4천 5천 있는데 그거 뭐 당연히 중고인데 내가 전입신고 돼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른 아파트 여기 뭐 직장 때문에 옮겨야 되니까 잠시 이제 뭐 배웠다 몇 달 동안 그거가 뭐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장관 3개월 전 이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세가 한 8천 가까이 간대요. 그러면 요번 낙찰 받아서 전세를 보통 보니까 그 당시에 한 4, 5천 정도 있대요. 그러면은 예로 3,500 받아서 예로 7천에 판다 그러면 일단 배 남죠. 자 그 다음에 3천을 받았는데 전세가 4천이 선순위더라. 그러면 어찌 되는 거야? 4천, 5천이 선순위더라 그러면 아참은 1, 2천 손해가죠. 그럼 한판 붙어 볼까 보자고. 그날은 붙도록 했습니다. 일단 3개월 정도 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싸움에도 누가 이기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낙찰자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1,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꼴면 1천만 원 뺏기는 거고 버리면은 한 3, 4천 벌고 그럼 한번 해볼만 하면 어떻습니까? 응? 해볼만 하죠?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거 이제 그리고 또 소송을 그냥 분다치고 변호사 오늘 해봐라. 그래서 변호사 명함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용 변호사 명함까지 안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입세대에 가서 발급할 때는 구주소 플러스 신주소 두 개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옥션원은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신주소까지 구주소 다 해놨더라고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옥션원은 보면요. 아까 사건 번호 보겠습니다. 지주 옥션. 이거 보면은 자, 전입세대 열람 보니까 일이 있죠. 104동 촌에 전입자가 있죠. 자, 요것만 보지 마시고 요 위에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2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를 보고 또 10이네 이러면 안 되고 10이가 아니고 뭐죠? 2가 있죠. 2. 자, 2도 있습니다. 2도 있어갖고 꼭 눌렸습니다. 눌리니까 104동 천원 이건 또 없죠. 그죠? 그래서 지주 옥션이 역시 잘한다. 잘하고 돈을 좀 더 받아도 역시 돈 받는 값을 한다. 그럼 지주 옥션이 얼마인고 한번 볼까요? 보통 얼마입니까? 요금표가 얼마 안 비싸요. 1년에 얼마라고요? 149만 천원. 예? 옥션은 92만 6천원. 그럼 뭐 봐야 됩니까? 라고? 149만 천원 주고 지주 옥션을 본다. 저는 정답이 맞습니다. 지주 옥션을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유치권, 법치권도 지주 옥션이 조금 보면은 더 상세하게 물건별로 꼼꼼하게 선순위도 꼼꼼하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막 그런 거 많이 써놨습니다. 써놨어요. 혹시 내가 다음에 이제 이 경매 사이트 하나 만들면 더 꼼꼼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전세를 3억을 줬는데 전입신고 돼야 되겠어. 주택임차권 등기 안 하고 덜렁 딴 데 태그 말고 이삿짐을 탁 옮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추려고 하면 두 가지 필요해요. 전입신고 플러스 뭐요? 점유. 점유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너무 눈에 띄게 딱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비켜주라 이렇게 답을 줄 수, 판사가 그렇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체크 47 현장 답사해 보니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인가. 자, 서울 중랑구에 이렇게 이제
두 유찰된 물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정비 사업에 본건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3년 8월이므로 그 이후에 건축물을 낙찰받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늦으니까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모아타운 2차로 지정된 다가구 경매다. GTX B노선 기업표제 물건이고 임차인은 별 문제가 없고 인수는 뭐 한 800만 원 정도. 옆에 대행주장이 있고 재개발 동의율 80% 이상이고 시세의 반값이고 그 다음에 미상 임차인이 있지만은 있어가지고 입찰자는 아마 작을 것 같고 미상 전입자가 있으니까 미상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니까 누가 찾아보니까 이 인수가 별로 없대요. 5가구 전월세를 잘 맞추면은 자기 투자금이 적을 수 있고 수리비가 조금 들 수 있는데 자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망우동에 다가구 원룸이 나왔어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모아주택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게 이제 모아주택 해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재개발에 여러 450평, 500평 이상 되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거 쉽게 할 수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22에 3158. 자, 재개발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 사는 게 좋을까요? 아예 조용한 데 가면 사는 게 좋을까? 투자 입장에서. 지금 들썩한 데가 좋겠죠? 아무래도. 자, 이게 그렇습니다. 망우동에 여기 이제 지하 2층이고, 지하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주인 살고, 뭐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고, 중랑구 망우동입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지금 여기에 지금 주택이 있는 겁니다. 주택이 있는데 옆에 뭡니까? 공영 뭐 주차장이 큰 게 하나 있죠? 공영 주차장이 하나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고 지금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이거 보면은 임차인이 지금 보기에는 지하에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주인이 살고 뭐 이런가 봐.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전입자가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3하고 없고 이 사람은 뭐 두 사람은 자, 요 말소 기준 등기가 언제죠? 말소 기준 등기가 언제입니까? 1월 26일. 자, 외웠어요. 22년 1월 26일. 1월 26일인데 요 사람,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문제죠. 여기 세 사람이네. 그죠?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박 씨는 뭐 보증금이 다 뭐 한 300쯤 돼 보니까 300에 월세 한 40만 원 뭐 이런 수준입니다. 요 사람은 이제 사망하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선순위가 따져보면 한 900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월세가 좀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사면은 이제 이게 호재가 있느냐 토지용 계획을 누려 가지고 그 동네에 답사를 해보시고, 그죠? 2종 일반이죠. 2종 일반 7층 이하 되어 있죠. 그러고 도시계획도 한번 눌려가지고 한번 보시고, 구층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호재가 있대요. 이쪽에 모아주택 하겠다 하는 막 그런 호재가 있는가 봐. 그래서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에 이렇게 이제 호재가 있는 주택은 사가지고 잘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마 돈을 조금 서울에 장기간에 좀 묻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전월세 놨고, 놨고 나중에 재개발 지금 모아주택 지금 막 90% 80% 동의를 놓았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괜찮은가 봐요. 한번 이런 게 이제 호재를 좌우전 호재 있는 게 좋다.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게 좋다. 그냥 조용한 것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3차 재정비한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45년 만에 이게 이제 무엇이 이제 막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을 일종 일반으로 바꿔주겠다. 이 좋은 기입니까 나쁜 기입니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적률을 20% 정도 해주겠다. 너무 좀 작은데 하여튼 20%. 그리고 3층 이하 해주겠다. 그럼 일종 일반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요거는 큰 빚음이 안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된다는 겁니다. 큰 빚음이 된다.
그 다음에 소매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기 보면 용적률도 특히 준주거는 250에서 이걸 500%로 올려주겠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오피스텔까지 어느 정도 허용해주겠다. 오피스텔까지 준주거가 도청 앞에 그 준주거만큼요. 도로로 신을 통해 그게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럼 상업 지역도 지금 보기에는 아주 500에서 700인데 500에서 1300까지 1000인데 1500까지 하여튼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좋은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집을 사면은 어창구 명서동 보면요. 이 명서동 우리 친구 하나 있는데 맨날 그거거든요. 시장만 나가고 저거 그 되면 안 돼요. 옆에 그 아파트 대단지 들어서면서 그늘지고 하니까 우리도 아파트 짓고 해둬라 이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이제 풀렸으니까 일종 일반으로 조금 약한데 그래도 이제 10층 정도 아파트 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주겠다 그런가 봐요. 그 명서동 그 다음에 신을동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별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두 개 다 23에 1193. 자, 한번 봅니다. 명서동에 5억 5,500인데 3억 5,50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자, 차가 보로록 다니다가 여기 이제 전에는 없던 이제 커피점이 막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도로에 잘 접근이 되니까 이게 이제 커피점이 이게 이제 이렇게 접근이 이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길이 차가 많이 다니니까 커피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을동도 마찬가지 22에 108608. 자, 봅니다. 신을동에 보면은 요거도 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지금 뭐 64%인데 땅이 한 70평에 건물이 있고, 자, 이런 2층 집인데 이거 이제 3층으로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3층으로 해주겠다. 너가 일종 전용 주거지인데 이제 일종 일반으로 바꿔주겠다. 그럼 커피점도 하려면 해라.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월세가 좀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위치가 자, 요 여러분들이 경남도청이 됩니까? 경남도청. 여기 있죠, 도청. 이 도청이죠. 도청에 요 보면 상가가 많죠. 상가가 이게 조달청 앞에는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이제 주택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자,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보기에는 요가 지금 큰 도로고 요가 이면 도로인데 이렇게 해서 이면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한식집 자꾸 많이 있는 게, 그럼 여기도 지금 이제 커피점이나 뭐든지 해주겠단 말인데, 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딱 묶어갖고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 바꿔줄 테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지구 단위 재정비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모아주택 이런 거 이제 재개발 호재, 정비 사업에 들어간 주택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가격은 오를 수가 있다. 야입니다. 그래서 중랑구도 망우동구도 좋은 거고, 막 이런 것도 막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체크 49번. 토지는 용도지역이 좋아야 돼요. 우리 토지는요, 딱 정해놨습니다. 네 땅은 커피점이 된다, 안 된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안의 통영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에 땅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하루는 전화 왔어요. 수강생이. 원장님 6억 주고 뭐 땅을 계약한대요. 뭐 임야를 개발해가지고 옆에 큰 커피점이 있고 바로 옆에 거를 임야를 개발해서 지금 바다가 잘 보이는데 남해군에. 그래서 만화가 이제 막 사고 싶어서 안다 난리 났대. 그래서 계약서 딱 찍기 10분 전이라. 그 사진을 찍어 빨리 보내봐라 했더니 딱 보니까 남해군의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커피점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보전관리, 생산관리는 커피점 안 됩니다. 근데 옆에는 커피점 대가 있대. 잘 되고 뭐 전망도 좋고 손님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500평을 사고 싶대. 한 6억 주고.
그래서 사는 거는 자유인데 커피점은 안 된다. 네, 이야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대부분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커피점 안 된다 봐야 된다. 전국에. 안 된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는 옆에 대가 아닌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옛날에는 이제 그 개정되기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는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현재 건축법을 보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토지는 딱 정해놨습니다. 이게 자, 용도 지역이 있고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청도군에 대지인데 지목이 묘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럼 좋다 나쁘다? 자, 물어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1000평을 3000평을 남겨놨는데 하나는 지목이 묘지고 일종 일반이고, 하나는 대지고, 지목이 대지고 생산관리지역이고. 여러분 뭐가 하려면 됩니까? 똑같은 1000평이다. 묘지에 일종이나 계획관리가 있고, 대지인데 생산관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라죠. 형님은 대지 가자 했어. 나 묘지 가자 할게. 묘지가 누가 쓰고 너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내가 가자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쏙내가 용도 지역이다. 토지용 계획 항에서 보면은 니는 1종 1반이다, 2종 2반이다, 3종이다, 준주거다, 계획가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지목은 대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 용도 지역이. 그래서 용도 지역이 좋는가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묘지가 지금 많이 있죠. 묘지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이다. 이 좋은 거예요. 일단 용도 지역은 좋습니다. 뭐 땅은 이제 도로가 있는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챙겨보세요. 다 쭉 한번 넘겨보면서. 비록 지목은 묘지지만은 안에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괜찮다. 자, 우리 창원 빼고 통영, 거제, 충무 뭐 이런 데, 거제, 통영, 고성, 함안 이런 데는 계획관리 지역은 모텔 됩니다. 숙박시설 허용됩니다. 큰 도로에서 50m 들어가면 돼요. 되는데 창원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하철 막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묘지라도 계획관리 지역이다.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도로 잘 물고 가면 좋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대지인데 용도 지역이 좀 별로면은 그거는 문제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그래서 대지인데 이렇게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자, 우리 표 보죠. 표 보면은 도시 지역은 외웁니다. 주, 상, 공, 또 뭐가 있습니까? 녹지죠. 그죠? 주상, 공, 녹. 그죠? 주상, 공, 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 전용을 창원시에서는 일종 일반으로 바꿔주겠다는. 자, 물어봅시다. 누구는 자연 녹지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하더라. 그래 또 바꿔줬어요. 그럼 땅값이 될까? 엄청 오른 거죠. 나도 그러면 좋겠다. 자연 녹지를 뭐 한 1000평한테 준주거로 바꿔주면 이거는 완전히 용적률이 준주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죠? 뭐 상업지에 가까운, 상업지에 가까운 게 준주거 아닙니까, 지금? 7층 올렸어. 하여튼, 준주거는 이 500%입니다, 500%. 용적률이 500% 되는데, 이 자연녹지는 100%밖에 될까 말까 하는 이거를 거의 5배, 7배로 올려주면 이거는 완전히 뭐 논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뒤에 지금 나옵니다. 뒤에 보기를 하고요. 그럼 책 50번. 대출 금리를 잘 낼 수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잘 연구해야겠다. 그죠? 지금 주담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워낙 막, 황제세를 밀리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은행에서 너무 과분한, 너는 정말 돈 잘 버리고 하고, 그거 다 돈이 피땀 흘려고 소상공인들 대출이자 뭐, 연끌족도 대출 이자 높여갖고 너가 장사해갖고, 그거는 퇴직금 뭐,
뭐 몇 억씩 주고 그런 식으로 돈 장사를 하는데 이쪽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알아서 기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3%대로 좀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또 인하해 달라고 요청됩니다. 금리 인하 요청. 은행 가서 뭐 조금 좋은 호재가 있으면은 금리 대출 금리 인하 요청 그죠? 대출 금리 요청하면은 정부 눈치를 봐가지고 지금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쭉 있는데 여기 이제 금리를 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다가구 자녀가 있다든지 연소득 6천만 이하다, 뭐 두 자녀 가구가 있다,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생애 최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못 찾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표를 보면은 금리 동향해갖고, 자,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세 개만 보겠습니다. 금리가 어디가 제일 쌉니까 지금? 고정금리 43만, 농협은 50만 7천 원, 신한은행은 41만 원. 역시 우리 친정집이 제일 싸게 하네. 우리 친정집입니다. 친정집이 41만 원 제일 싸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아파트 담보대출은 1금융권 어디 간다고요? 신한은행 간다. 신한은행. 알겠죠? 농협이 비쌉니다. 비싸죠? 아이 지금 이렇게 뭐를 막 통장 만들고 뭐 이래 해도 요리 준다. 신한은행은 이런 거 없어도 싸게 해주겠다. 뭐 급이 채는 안 해도 싸게 준대. 농협은 이렇게 급이 작고 작고 다 해줘야 뭐 이렇게 뭐 통장도 만들고 카드도 뭐 만들어주고 자동이체도 만들고 막 얽어매도 작다는. 자 50만 7천하고 41만하고 어디 났습니까 지금? 많이 나죠? 5.38이 좋습니까? 4.37이 좋습니까? 그건 잘 아시네. 4.37. 그래서 앞으로 은행은 어디 간다고요? 신한. 됐습니다. 그거 말면 되고요. 신한에 홍보대사라고 또 막 연락 올라.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쭉 한번 챙겨보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금리가 싸다. 근데 내가 보기엔 신한이 제일 싸대. 찾아보니까 제일 쌉니다. 역시 우리 야? 진해 그 신한에 지름 있다고 없어졌죠? 얼마 전에 없어도 창원에 있으니까 뭐 이제는